안녕하세요. 저는 9M 인터랙티브의 최종입니다. 지금 9M 프로야구에서 아트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저희 형하고 기어 서버라는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요. 그때 게임 퀄리티에 엄청 감탄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에픽에서 진행하는 언리얼 서밋의 발표를 맡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한유진 님이 발표한 주제는 9M 프로야구의 리얼함을 표현하기 위한 언리얼 활용기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개발한 9M 프로야구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포즈 드라이버의 활용, 머신러닝으로 3D 얼굴 만들기, 그리고 대규모 3D 관중 처리입니다. 9M 프로야구는 KBO 공식 라이선스를 가지고 실제 프로야구 선수들을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는 리얼 야구 게임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게임을 오픈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전으로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게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0 9M 프로야구 리그 강백호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좌측 당장 홈런입니다. 네. 이 영상은 언리얼 엔진에서 실제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시퀀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혹시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구성원들과 이야기했던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야구 게임을 만들자였습니다. 최근엔 시작들이 조금 나왔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야구 게임들은 출시된 지 오래되었고 리얼 야구 게임의 그래픽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간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비주얼 타겟으로 잡은 MLB 더쇼라는 게임인데요. 2006년에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로 출시되었고 지금까지 시리즈를 내고 있는 야구 게임에서는 독보적인 게임입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플레이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옷의 주름을 보면 움직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의 상의만 봐도 상당히 많은 폴리곤을 써서 주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노멀맵을 뽑을 때 쓰는 정도의 하이 폴리곤이 그냥 인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에서 10년 넘게 개발해온 것들을 현실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야구 게임을 만드는 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야구 게임을 만들자로 변경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멀티 플랫폼으로 PC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실제 KBO 경기를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게 정말 많았는데요. 1000여 명의 야구 선수들의 모델링이 필요하고요. 프로야구 경기장 9개가 있어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경기를 보는 것처럼 현장감이 있는 중계도 있어야 하고 게임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한 UI 디자인도 해야 하고 등등등 필수적으로 작업해야 할 리소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캐릭터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MLB 더쇼나 피파의 경우 15년에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쌓아온 고유 IP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여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인지도나 야구 실력 등을 고려해서 박병호 선수를 제작해 봤습니다. 모델링만 했을 때는 금방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깅을 하고 야구 동작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니까 손대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목이나 어깨는 거의 못 쓰겠다 싶을 정도로 결과물이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상의 모델링이 2년 전에 제가 처음 만들었던 결과물인데요. 상당히 어색하죠. 팔을 들어 올리는데 옷이 그냥 막대기처럼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블렌드 쉐입을 생각하지 않고
평평한 모델링에다가 노멀 블렌딩으로 옷의 주름을 표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야구 게임의 캐릭터를 표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야구의 동작은 어깨의 움직임이 정말 많고 또 그 움직임이 고정되어서 보여지는 모션이 많습니다. 타자들의 타격폼을 상상해 보시면 다른 장르의 게임에선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어색하지 않은 모션들이 저희 게임에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스킨 디포메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유니폼의 주름과 근육의 표현,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는데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근육의 표현 등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마야에선 PSD라는 포토샵 파일 포맷과 같은 이름을 가진 방법으로, 그리고 맥스에서는 스킨모프나 오버모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마야에서 아까 언급한 PSD, 포즈 스페이스 디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두박근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솔루션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포즈 드라이버입니다.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 언리얼 엔진에서 포즈 드라이버라는 게 있더라 라는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되었는데요. 본문을 보면 본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른 교정형 블렌드 쉐입을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의 요구에 딱 맞는 기능이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처럼 특정 포즈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모델링을 엔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즈 드라이버가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누가 유튜브에서 실제 사용하는 영상이라도 올렸을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냥 에픽에서 제공하는 기능 소개 영상이나 문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용해보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수치 바꿔보고 설정 바꿔보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포즈 드라이버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리깅된 모델링과 원하는 포즈의 원하는 형태로 변형될 모프 타겟과 포즈 에셋으로 생성할 애니메이션 파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멀 맵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포즈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은 브랜드 쉐입을 구동을 제어하는 툴이기 때문에 저희 팀 프로그래머가 기능을 추가해서 포즈 드라이버와 연동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이란 형용사를 계속 붙인 이유는 포즈 드라이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팔이 꼬여 있고 접혀 있고 튀어나와 있고 이런 오류들이 보입니다. 모델링과 리깅이 잘 되어 있어도 모프 타겟이나 포즈 드라이버를 잘못 사용하면 지금처럼 원하지 않는 형태로 출력되기도 합니다. 최종 결과물을 언리얼 엔진에서 몰려서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을 때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을 보고 문제를 확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델링, 리깅, 모프 타겟, 노멀 작업, 그리고 포즈 드라이버 적용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전체 사이클을 도는 게 짧게는 한 달이 걸렸고 일반적으로는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팔 부분에 모프 타겟이 적용된 맥스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팔 모델링과 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팔을 접었을 때 팔꿈치 앞쪽이 말려 들어가고 팔꿈치 바깥쪽 뼈가 둥글게 표현되었던 것을 모프 타겟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된 파일은 FBX로 익스포트해야 합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FBX로 익스포트합니다. 모델링은 제외하고 익스포트 해주세요. 파일은 제가 미리 생성해 두었는데요. 암 포즈가
애니메이션 FBX 파일입니다. 덮어 씌우겠습니다. 여기서 설정은 별다른 건 없고요. 익스포트 설정에서 애니메이션 체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파일 오브젝트도 익스포트 해볼 텐데요. 아까 익스포트 했던 본과 같이 모델링을 선택하고 익스포트 셀렉트드를 해줍니다. ARM FBX 파일에 덮어 씌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은 필요 없고요. 오브젝트에 모프 정보가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된 FBX 파일들을 엔진으로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파일 오브젝트를 임포트합니다. 이때 아까 익스포트 할 때와 같이 모프 타겟 임포트 체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홀로 스켈레톤도 같이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애니메이션 파일은 오브젝트와 같은 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포즈 드라이버를 만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작업하실 때는 파일명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 시연용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리네임을 따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 생성해 나갔습니다. 이번엔 암포즈 FBX 파일을 선택하고 포즈 에셋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고요. 이제 포즈 에셋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면 포즈 0부터 쭉 생긴 포즈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각 프레임별로 생성된 것들입니다. 저는 모프 타겟과 매칭되는 포즈들을 5프레임 단위로 나눠서 올렸는데요. 이건 나중에 포즈 드라이버 작업을 할 때 편한 부분이 꽤 있어서 임의로 간격을 맞춰서 잡아두었습니다. 제가 잡아놓은 포즈들에 해당하는 프레임은 리네임을 해서 구분해 놓겠습니다. 각 포즈 모양이랑 비슷하게 리네임 하면 좀 알아보기 편하겠죠. 저는 지금 암폴드 R 그리고 암폴드 L로 리네임을 했고요. 암폴드 R이 오른팔을 접었을 때 그리고 L이 왼팔을 접었을 때의 포즈입니다.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포즈 타겟으로 불러올 때 필요 없는 부분이라 그냥 삭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여기서 이제 포즈 드라이버를 세팅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암포즈라고 적힌 애니메이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노드를 추가합니다. 혹은 우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와도 관계없습니다. 이번엔 포즈 드라이버 노드를 생성합니다. 우클릭해서 찾으면 나오죠. 이렇게 포즈 드라이버 노드가 생성되었고요. 노드를 연결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드라이브 아웃풋을 드라이브 포즈에서 드라이브 커브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즈 에셋은 비워져 있는데요. 미리 생성해 놓은 포즈 에셋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포즈 타겟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지금 툴즈에서 Copy All from 포즈 에셋을 눌러서 타겟을 불러옵니다. 상단에 보면 Add 타겟으로 타겟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전 Add 타겟으로 포즈 타겟을 불러올 때 포즈 드라이버가 작동 안 한 적이 있어서 그냥 안전하게 Copy All from 포즈 에셋으로 타겟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타겟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소스본을 지정해 줍니다. 실제로 이제 포즈 드라이버에 쓰일 소스본인데요. 제가 올린 파일의 경우 영향을 받는 본이 포함이기 때문에 좌우 포함 소스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포즈 타겟에서 드라이브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도 지정해 줘야 하는데요. 앞에 쭉 리스트 중에 empty라고 적힌 것들이 제가 맥스에서 모프 타겟으로 잡아두었던 오브젝트의 파일명입니다.
여기서 해당 모프 타겟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포즈 타겟 하단에 툴즈에 보면 오토 스케일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해주면 웬만큼 적당한 값으로 잘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포즈 드라이버를 구동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팔을 접었을 때 해당 모프 타겟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형태가 변하고요. 임의로 스케일을 0으로 해보면 팔꿈치 표현을 했던 모프 타겟 형태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3D 맥스에서 봤던 모프 타겟이 움직임에 따라 구동되도록 엔진에 적용된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작업해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각 프로젝트별로 원하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순위값은 그때그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인앤 프로야구에 적용된 포즈 드라이버 결과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영상이 두 번씩 나오는데요. 두 번째가 좀 천천히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옷의 주름이 변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쉐입과 노멀 맵이 블렌딩 되면서 다양한 포즈에 따른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도 보시면 접힐 때 형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결과물은 오픈 임박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포즈 드라이버 기능에 대한 파악이 최근에 어느 정도 되어서 아직 다듬을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더욱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즈 드라이버에 대한 발표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룰 주제는 딥러닝을 활용한 얼굴 모델링입니다. 세션 소개에는 머신러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실제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머신러닝 팀을 꾸려서 연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얼굴 모델링 작업의 경우 딥러닝 기술이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정정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직접 작업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9M 프로야구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결과물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작해야 되는 선수들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 팀 내에 3D 아티스트가 한 4명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실 한유진 님이신데요. 이분은 배경 아티스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를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에서 1000명을 만들 수 없는데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들은 지금 보시는 방법들로 문제 해결을 했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거나 외주를 맡기거나 그리고 제네릭 캐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물량의 작업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면 선수의 사진을 수집하고 그 사진을 기반으로 텍스처와 모델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게임에 적용할 액세스를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엔진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UV를 핀 상태로 텍스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경우이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텍스처를 추출해낸 다음에 모델링을 생성해냅니다. 보시면 안구나 목, 귀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게임 데이터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의 경우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동그랗게 같은 에셋을 선수들이 공유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얼굴 생김새는 다 다르니까요. 아까 봤던 선수들의 모델링이고요.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죠. 얼굴 사진 몇 장으로 모델링과 텍스처 작업을 제가 커피 마시는 동안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들은
다시 게임에 적용되기 위해서 조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선수 메타 정보와 매칭해서 알맞는 눈 색상이나 선수의 귀 모양 등을 조립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까지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검수 과정에서 오류만 수정하게 되면 바로 게임에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됩니다. 결과물들을 볼까요? 이렇게 다 조립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마스크 쪽만 있었는데요. 지금 귀나 눈 그리고 목이 다 생성됐죠. 최종적으로 이제 게임에 쓴 모델링과 같은 토폴로지의 스큐니에이트를 값을 가지고 얼굴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선수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모델링을 자동화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숙련된 3D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유명 선수들은 순차적으로 모델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여 명의 선수를 일정한 퀄리티로 단기간에 만들어주는 딥러닝 기술이 없었다면 저희 게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KBO 선수들의 모든 얼굴들이 제작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M엔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엔 조금 더 발전된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관중표현에 대한 주제로 한유진 님이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엠 인터랙티브에서 배경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현재는 나인엠 프로야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개발하는 게임이 리얼 야구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적인 경기장에 사실적인 관중을 구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관중 부분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친 과제고 사실 지금도 계속 퀄리티 업 중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번 발표로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원했던 퀄리티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들인 임포스터, 버텍스 애니메이션과 인스턴싱 적용 과정, 그리고 인게임 결과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작에 앞서서 실제 경기 상황을 영상으로 통해서 관찰해 봤는데요. 다른 스포츠 관중들하고는 또 다른 야구장 관중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낌은 대략 이렇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토대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사실적인 관중 표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모바일 플랫폼으로 먼저 출시가 결정됐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당연히 스켈레탈 메시로 관중 수만큼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종류의 움직이는 메시들을 인스턴싱으로 복제하되 반복되는 느낌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퀄리티에 신경 쓴 부분이 관중이 받는 라이팅입니다. 관중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크기로 화면에 그려지지만 많은 수의 관중이 겹겹이 그려지다 보니까 관중 하나하나에서 입체적인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라이팅 표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경기장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명암에도 적절하게 영향을 받아야 했고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서치하고 테스트해봤는데요. 2D 텍스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선택한 게 LOD 0에는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LOD 1에는 임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관중으로 나올 캐릭터들의 베이스 모델링과 텍스처가 필요했는데요.
위 6개의 모델링과 텍스처는 실제 9M 프로야구 개발진들의 얼굴을 기반으로 재웅님이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 베이스 에셋들을 토대로 임포스터 텍스처도 캡처하고 버텍스 애니메이션 메쉬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발표하신 재웅님이고 네 번째가 접니다. 구단별로 의상 색을 염색시키기 위한 마스크 맵도 준비되어 있고요. 캐릭터 하나당 트라이앵글 평균 1700개 정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LOD 1단계에 들어갈 임포스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엔진에서 지원하는 옥타이드럴 임포스터에 대해서 라이언 브룩스라는 분 블로그에 좋은 설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재작년 언리얼 서밋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주셨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각 시점마다의 모습을 이미지로 찍어서 맨 오른쪽 이미지처럼 텍스처 저장한 다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실제 모델링 대신에 캡처된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텍스처 한 장에 이미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하나의 해상도는 낮아지는 대신에 적은 폴리곤으로도 복잡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에서도 3D 임포스터 관중을 구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언리얼 자체 임포스터 기능을 관중 LOD에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6x6 프레임으로 임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탑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항상 경기장 안쪽, 그러니까 관중 앞과 옆에서만 관중을 비추고 뒤에서 비추는 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임포스터를 캡처했습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의 임포스터 개수로 텍스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임포스터 프레임 해상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임포스터 생성이 끝나면 나온 텍스처들입니다. 테스트 결과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추가적인 맵 없이 2가지 맵만 사용해도 충분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임포스터 베이커에서 생성된 스태틱 메쉬인데 트라이앵글 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한 메쉬에 캡처된 이미지들을 띄워주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스태틱 메쉬에 텍스처를 입혀서 완성된 임포스터인데요. 생각보다 크게 일그러지는 부분 없이 앉아있는 사람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임포스터를 원본 스켈레탈 메쉬, 버텍스 애니메이션 메쉬와 비교해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임포스터 이미지 해상도가 뭉개지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먼 거리에서는 원본 스켈레탈 메쉬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실제 메쉬는 아주 작은 판 메쉬 하나지만 트라이앵글 1700개인 메쉬와 가까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임포스터 베이커로 생성된 작은 판 메쉬랑 워터릴 인스턴스를 LOD 1단계에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LOD 0에 들어갈 버텍스 애니메이션 스태틱 메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버텍스 애니메이티드 스태틱 메쉬는 다들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정보를 메쉬의 버텍스 단위로 저장해서 움직임을 주는 원리입니다. 앞에서 잠시 보신 모퍼하고 비슷한 원리인데요. 차이점은 애니메이션 대상이 스태틱 메쉬고 애니메이션 정보를 텍스처에 저장해서 읽어온다는 점입니다. 본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스켈레탈 메쉬보다는 성능상 유리하면서도 LOD 최상단으로 쓰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팅과 모습을 표현 가능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본 애니메이션을 버텍스 단위로 베이크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베이크된 애니메이션을 다시 버텍스 애니메이션 툴로 익스포트한 다음 엔진에 임포트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미지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본 애니메이션을 맥스에서 버텍스 단위 애니메이션으로 베이크한 다음 이 메쉬를 버텍스 애니메이션 툴 스크립트로 익스포트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텍스처 2장하고 스태틱 메쉬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에셋 세 가지와 버텍스 애니메이션 머터리얼 인스턴스, 이렇게 총 4가지 에셋이 버텍스 애니메이션 메쉬 하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엔진에 임포트된 버텍스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애니메이션 팀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모션 말고도 깃발이나 응원봉 같은 응원 도구를 포함하는 몇 가지 바리에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응원 도구랑 깃발도 유니폼하고 마찬가지로 각 구단마다 별도의 텍스처 맵을 쓰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er 인스턴스 노드로 애니메이션 오프셋을 랜덤하게 적용해서 관중들이 같은 타이밍으로 동시에 애니메이팅 되면서 무슨 칼군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한 느낌이 조금 덜 하도록 다듬어 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들 종류는 3종류밖에 없지만 같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이 반복되는 느낌을 덜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버텍스 애니메이션된 메쉬와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LOD 0단계에 세팅했습니다. 이제 생성된 버텍스 애니메이션 에셋하고 임포스터 에셋을 각 LOD 단계에 세팅했고 이걸 인스턴싱해서 각 구장에 배치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잠실 구장에 배치된 관중 좌석입니다. 구역별로 관중석 액터 하나씩을 배치하고 액터 한 개에는 의자 메쉬 포함해서 인스턴트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4개에서 6개 정도로 달았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각 관중 캐릭터를 적절한 트랜스폼으로 인스턴싱해서 랜덤하게 뿌려주게 됩니다. 액터 한 개당 약 300석에서 많게는 1700석 정도의 좌석을 커버하는데 액터가 카메라에 비치지 않을 때는 컬링돼서 해당 액터가 커버하는 인스턴스들은 모두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액터 하나가 커버하는 영역을 적절하게만 잘 나누면 인게임에서 각 프레임마다 그려야 되는 관중 개수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싱된 관중이 카메라 거리에 따라 LOD 0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정적인 애니메이션을 하는 인스턴스에만 임포스터 LOD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관중 LOD가 바뀌는 과정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본 모습입니다. 카메라에서 멀어지면서 버텍스 개수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도 확연히 보입니다. 임포스터랑 버텍스 애니메이션 메쉬가 스태틱 메쉬로 경기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경기장 내부의 스태틱 메쉬들의 라이팅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그늘진 부분에 있는 관중은 그늘의 영향을, 빛을 받는 곳의 관중은 라이트의 영향을 적절하게 받고 있고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빛을 받아서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단계에서 원했던 자연스러운 라이팅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인게임에 적용된 관중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실 영상은 모바일 기기에서 녹화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게임 관중 구현에 사용된 기술들과 적용 결과입니다. 최적화도 하고 퀄리티업도 하려면은 아직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먼저 최적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버텍스 애니메이션은 버텍스 수가 바뀌면은 스태틱 메쉬, 텍스처 2장, 머터리얼 파라미터까지 엔진에서 바꿔줘야 될 에셋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인 스켈레털 메쉬나 스태틱 메쉬는 리임포트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랑 다르게 버텍스 수를 줄이려면 작업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크립트로 작업 과정을 좀 자동화해서 보완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버텍스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텍스처들이 워낙 여러 장이고 또 이 텍스처들이 정사각형이 아닌 비율이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언리얼 버텍스 애니메이션 툴에 있는
프레임 스킵 기능으로 단계별로 테스트해보면서 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관중의 반응을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도록 블루프린트에서 제어하는 기능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버텍스 애니메이션 특성상 애니메이션 하나를 재생하려면 스태틱 메시 하나랑 머터리얼 인스턴스의 텍스처 파라미터 2개, 이렇게 총 3개의 에셋을 인게임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각 트랜지션도 자연스럽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능해지면 지금처럼 같은 애니메이션을 루핑하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는, 현장감 있는 경기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인앤 프로야구에서 사용된 관중 구현 내용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스포츠 게임을 만들고 계신 개발자분들 또는 많은 움직이는 오브젝트들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 계신 개발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관중 표현과 쾌적한 게임 환경을 위해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